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디어 센터와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눌 미디어 교육 강사 고영준입니다. 네, 저는 여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죠.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화성시 미디어 센터처럼 지역에 있는 미디어 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또 오랜 시간 미디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미디어 센터 전국적으로 이제 50개 가깝게 이미 설립이 돼 있고 해마다 전국적으로 서너 개씩 개관이 되고 있는데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 센터 우리가 조금씩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디어 센터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편하게 외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게 미디어 센터구나 하고 함께 시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교육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면서 세어보니까 한 15년, 6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활동을 했던, 그리고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시민분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미디어 센터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을 좀 모아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센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연히 검색을 하시다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센터를 찾으셔서 보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센터이니까 뭔가 미디어와 관련된 게 모여 있는 곳이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미디어는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 영상, 라디오, 신문도 있지만 훨씬 더 다양한 매체들이 있죠. 요즘처럼 뉴 미디어라고 부르는 스마트폰 그리고 SNS 그런 활용적인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기계를 말할 수도 있겠죠.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라디오라든지 그런 걸 뜻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센터는 뭔가 저희가 모이는 곳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사람이 모인다 어떠한 공간에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미디어 센터가 시민들이 만든 작품을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들이 모인다 한 공간에 근데 그런 모이는 것들이 시민들이 모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장비가 모여 있는 곳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와 관련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미디어 센터는 누구나 다 시민들이 미디어 센터를 찾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센터와 함께 그 후에 지속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1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 아니면 동아리 활동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디어 센터 소개하는 영상을 보실 건데요. 최근에 만든 영상은 아니고 제 기억에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때보다 센터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역할적으로도 더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실 영상은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왜 내가 만든 영상은 TV에서도 극장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걸까?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볼 순 없는 걸까? 그런데 영상은 어떻게 찍는 거지?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지? 장비는 또 어디서 구하지? 너무 비싸서 카메라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센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미디액트를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미디어 센터들이 생겨났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사진으로 표현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를 단편 영화로 만듭니다. 우리 엄마와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동네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는 이 모든 활동을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시민분들이 라디오나 영상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교육에서부터 교육 후에 동아리 활동 등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지원을 하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쉽게 봐서 이러한 영상도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방금은 네,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 전미위에서 만드신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누구나 교육을 받으시면 이러한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센터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50개 가까운 미디어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2년도에 서울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가 처음 개관을 했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45개가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고 2개가 올해 이제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개관을 준비 중인 곳은 청주 그리고 세종. 네, 세종에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경기 같은 경우는 인천이 지금 2개, 그래서 인천 경기가 총 9개인데 인천을 제외한 경기는 7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화성시 미디어센터도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미디어센터가 2002년도에 처음 서울에서 개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느냐? 그건 아니고요. 2002년도 이전에도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 제작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운동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면 뉴스 읽기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됐었죠. 네, 이런 교육들이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말씀드렸던 서울의 미디액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미디어센터 개념, 미디어센터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거 막 공부하는 것처럼 계속 보지 않으셔도 돼요. 책 보시는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거구나 하고 눈으로만 훑어보시면 되는데 왜 이 다양한, 이 뒤에도 또 있어요. 네. 미디어센터 개념에 대한 다양한 그런 바라보는 시각 부분이 있어서 쭉 제가 보여드리는 거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최영욱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퍼블릭 액세스 방송을 통해 원활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시설. 여기에서 퍼블릭 액세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영상을 제작했다,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SNS나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기존의 방송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방송사에 시민들이 만든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확보,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퍼블릭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통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 서울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시민의 미디어 교육 전문 기관이자 문화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전미협이라고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가 미디어센터를 정의한 개념은 미디어센터는 지역의 시민 공동체가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즐기며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확산하여 사회의 민주적 소통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문화시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양한 역할들을 미디어센터들, 전국의 미디어센터들이 하고 있지만 비슷한 역할들, 공통된, 주된 미디어센터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다를 간단히 요약을 한다고 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공공문화시설이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의 주된 역할 하는 일을 보면 미디어 교육,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제작 지원, 활동 지원, 그리고 이제 상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 상영은 기존에 저희가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지만 만나기 어려운 독립영화나 인디 영화를 상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만든 그 작품들을 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상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교육으로부터 해서 제작 활동, 그러면 이제 작품이 라디오나 영상이나 신문 어떠한 형태로 나오면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 둘 쌓여서 지적화,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가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한번 다시 정의 개념 부분에서 나왔던 시민들이 만든 작품들이 기존 방송에 나올 수 있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 연계된 교육 및 지원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런 개념이나 이야기가 마지막 줄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누구나, 중요하게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그래서 많은 미디어 센터들에서 센터 홈페이지나 이제 리플렛 소개 같은 거 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도서관. 네. 미디어 센터가 익숙치 않지만 저희는 도서관 알고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뭐 대여하기도 하고 앉아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미디어 도서관이라고 하면 뭔가 기존 도서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뭐 재밌게 뭔가를 본다든지 아니면 배운다든지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역할을 크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보는 부분과 문화 향유적인 부분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시민 참여적 미디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누구나 다 내가 미디어를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교육 후에 교육만 받고 딱 끝나는 게 저희는 아니잖아요. 재밌게 뭔가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블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후에 이제 지원까지 이제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작품들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센터의 뭐 어떤 공간 아니면 지역의 공간을 통해서 다른 시민분들과 만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부분. 그래서 내가 이런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함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미디어 센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시겠죠. 네, 지역에 있는 우리 화성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후에 재밌게 하다 보면 의미도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앞에서 보신 부분이 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나를 소통하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면 지역의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방송이든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의 전반적인 시민들이 방송을 이렇게 하네 아니면 내가 만든 방송이 공유가 될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치는 않으나 저희는 미디어 센터라는 용어도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인식 확산이나 아니면 그 후에 뭐 물론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교육받고 뭐 영화 감독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상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니면 동네 이야기를 지역에서 함께 뭐 공익적인 부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곳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미디어 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기존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구나. 네. 그래서 미디어 센터 초반에는 퍼블릭 액세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또 더구나 이런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뭐 저희가 문자를 주고받거나 어떠한 영상을 보내는 시대가 아니었던 10여 년 전이었겠죠. 네. 그때는 시민들의 이렇게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지만 뭐 장비도 고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교육 작품을 만들거나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만든 작품을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예전에는 주류 미디어라고 하는 방송사라든지 기존 극장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센터가 쉽게 재밌게 시민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은 요즘 마치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그때는 한자 교육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신문에도 한자가 많았고 우리 일상생활에 한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가 한글을 모르면 문해교육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디어를 모르면 미디어 문맹이 된다라는 말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근래에는 학교에 일정한 뭐 정규 교과로 이런 미디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선거 공약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선거 공약 미디어 분야 중에서 네,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네, 시민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특히 기존의 주류 이런 방송이나 뭐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 있었던 그런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들과 관련된 장애인 미디어 복지와 관련돼서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거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정 5개년 계획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미디어 센터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민분들이 요즘은 이제 미디어를 시민들의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거 원래 그랬죠. 네, 원래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도 이제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미디어 센터를 설립, 개관하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이와 관련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화성시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죠. 네, 좀 교과서적인 네, 중요하지만 뭔가 그리 많아서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은 방금 보신 것까지 끝났고요. 방금 보신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미디어 센터에서는 크게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교육으로 끝나느냐? 교육 후에 동아리 활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퍼블릭 액세스와 연계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서는 그런 작품들이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센터 내지는 지역에 있는 상영 공간 등을 통해서 아니면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전반적인 거의 시작은 교육이겠죠. 그래서 교육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취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죠. 이보다 더 많이 있는데 주요한 부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사진 아니면 라디오 아니면 유튜브 뭐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때로는 이제 공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나 스스로 내지는 그 함께 하는 분들이 같이 성장이 되거나 변화를 한다라는 것들을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이제 미디어 교육 관련된 센터 담당자나 이제 강사분들이 그걸 늘 염두에 두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준비할 때 연중 다양한 연령, 계층, 아니면 뭐 취미, 아니면 뭐 환경, 지역 거기에 맞게 수준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을 크게 보면 이제 용어는 센터마다 다 달라요. 근데 크게 이제 생활 속의 미디어 교육,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미디어 교육과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미디어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나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생활 속의 미디어 교육은 보통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미디어 센터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교육. 저희가 상설 강좌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교육들을 생활 속의 미디어 교육이라고 아니면 상설 강좌 형태로 많이 부르고 있고요.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내지는 공동체 미디어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교육은 센터 외부 기관이나 학교, 뭐 복지관 그런 곳들을 직접 센터에서 아니면 강사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의 교육 중 생활 속의 미디어 교육은 이제 상설 강좌 개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트렌드를 반영하는 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기계, 장치를 배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 좀 더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단편 영화 제작, 아니면 스마트폰 활용 교육, 그런 교육들이 센터에서 상사용자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센터 내부가 아닌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마을이나 아니면 뭐 지역, 아니면 공동체, 주민들을 직접, 시민들을 직접 센터가 찾아가서 만나는 교육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은 생활 속의 미디어 교육과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다. 하지만 각 미디어 센터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용어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미디어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설 강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상 속의 미디어 교육, 막 그런 형태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은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아니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 미디어 교육, 그리고 근래에 확장되고 있는 마을 방송이나 마을 신문 같은 교육도 보통은 센터 내부에서 대중강좌 형태로 열리기도 하지만, 어떠한 마을이나 복지관, 아니면 뭐 지역아동센터, 그런 곳에 찾아가게 되는 교육들이 많이 있죠. 방금 보신 부분이 이제 미디어 교육 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이 되기도 하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 센터 개관 초반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됐고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기존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형태라고 하면 지금은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굳이 이제 방송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UCC,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제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광의적으로 보면 퍼블릭 액세스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인 방송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마을 미디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퍼블릭 액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에서 주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액세스와 관련돼서 미디어 앞에 나왔던 미디어 교육부터 해서 이제 나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작과 관련된 멘토링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장비나 공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센터에 따라서는 시민 라디오 제작단 아니면 시민 영상 제작단 아니면 사진 동호회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부터 해서 퍼블릭 액세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보셨고요. 그리고 또 교육과 더불어서 주된 부분이 창작 제작 지원이죠. 교육으로 물론 그치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있어요. 학교의 교육도 교육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때로는 교육의 방향성이나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동아리가 형성돼서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받으신 분들이 센터를 기점으로 시민 영상 제작단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고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센터가 물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수는 있지만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장비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창작 제작 지원의 넓은 형태에 이제 상영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상영을 다른 파트로 구분을 하는 이제 미디어 센터도 계시는데요. 이런 상영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상업 영화를 좀 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는 형태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독립영화나 아니면 대한영화, 인디영화 등을 보고 싶은데 우리 화성에는 이걸 안 하네, 서울까지 가야 돼. 그럴 경우에 센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든, 시민분들이 만든 작품도 어디 상영할 공간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센터의 공간에 강의실에 아니면 상영시설에 모여서 같이 본다거나 그러한 형태까지를 상영 그리고 창작 제작 지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미디어 교육부터 해서 퍼블릭 액세스
그리고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센터가 지원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근래에 이제 마을 미디어나 공동체, 이건 이제 1인 미디어와 더불어서, 1인 미디어는 보통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유튜브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 혼자 아니면 내 친구들하고 팀을 이뤄서 한다라고 한 방송을 1인 미디어라고 하면, 공동체 미디어는 1인 미디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비슷한 성격. 우리는 영화를 좋아해.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영화를 좋아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데, 마을 미디어가 결국은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분들이 하는 공동체 미디어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돼서 센터가 역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분들의 작품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 시민 아니면 어떠한 동네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문으로 우리 소식을 주고받고, 아니면 라디오를 영상을 통해서 동네 뉴스라는 말, 요즘 TV를 봐도 VJ 특공대 그런 데 보면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이 라디오 방송을 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활성화, 소통을 가져오는 공동체 미디어까지 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다 이어지는 부분이죠.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교육 안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계속 나는 이런 라디오를 하고 싶어, 유튜브를 하고 싶어, 그런 활동들, 그 활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센터에서 공간이나 장비를 연계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화성시 미디어 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영역을 크게 구분하고는 있지만, 센터에서 좀 더 주되게 추구하는 영역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용어도 다르고요. 네, 화성시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역시 저희 화성 미디어 센터도 그런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디어 교육은 앞에 설명드렸죠. 네, 시민분들이 쉽게 누구나 다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에 있는 공간, 강의실, 아니면 디지털 교육실, 아니면 영상 교육실을 통해서 이런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센터 내부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찾아가는 교육도 있다. 찾아가는 미디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이나 지역의 학교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분들을 섭외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죠. 동아리나 동호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영상 라디오 매체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마을이 아니면 그러한 커뮤니티가 미디어를 통해서 재밌게 우리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소통 과정, 미디어를 통해서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좀 더 풍성하게, 재밌게, 뭔가 의미 있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를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 미디어, 근래에 들어서 공동체 미디어도 있지만 마을 미디어라는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건 비단 미디어 영역뿐만 아니라 요즘 TV 언론을 많이 소개되거나 주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사회적 경제, 원도심 재생, 그리고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다 보니 미디어와 연결돼서 하면 많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이 있더라 해서 마을 미디어가 근래에 들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 내지 운영 지원을 센터에서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미디어는 작품으로 나오죠. 네. 물론 작품이 안 나와도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애쓰게 교육 받으셨는데 작품 만드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센터가 제작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러면 미디어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어떤 교육이 열리는지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뭔가 영화나 그런 부분을 센터, DVD를 볼 수 있다는데 센터에 가면 볼 수 있나?
어떻게 볼 수 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화성시 미디어 센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에 나오면 홈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과 관련된 공지가 있기도 할 테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공지가 수시로 나오고 있으니 센터를 가깝게 홈페이지만 보시고 또 안 오시면 안 돼요. 네, 홈페이지도 보시지만 미디어 센터 여러 공간에 와서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미디어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 강사 고영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